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공모주가 있었죠.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 배지 관련 기업인 엑셀세라퓨틱스. 하지만 바이오 공모주의 저주를 깨지 못하고 시초가에 조금 올라가더니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도를 만약에 했다면은 딱 수수료 내고 나면은 그냥 수익은 제로 수준으로 또이또이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만약에 이때 타이밍을 놓쳤다면은 오히려 1,000원 정도 손실 플러스 수수료 2,000원 하면은 한 3,000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들 혹시나 아직까지 매도하지 못하셨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10,000원 넘겨서 이제 좋은 가격 오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8,000원 밑으로 뭐 더 떨어지거나 그렇다면 환매 청구권 사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관련 이야기는 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체코 원전 결과가 코앞입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늦으면 수요일 저녁쯤에 발표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딱 반반이라고 합니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과연 좋은 소식이 나올지 긴장도 조금 되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원전 수주가 실패를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당분간 최근 들어 많이 오른 바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번에 실패를 하고 주가가 뭐 크게 급락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한전산업의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다시 매수할 만한 그러한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최근 뉴스를 참고해 보면은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있으며 SMR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했던 이탈리아. 그런데 그 나라마저도 35년 만에 다시 원전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십니다. 옆집 로보틱스는 잔치인데 왜 우리는 상가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메리츠증권이 봤을 때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떼주는 밥캣보다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9,900원에 10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면은 분할 후 24,600원에 75.3주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면은 11% 정도 손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로보틱스 3개를 봤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약 4.7% 정도 이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자, 물론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결국 수주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주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3만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많은 주주분들은 조금은 털고 나가는 기회가 아닐까. 그때가 되면은 두산 분할에 대한 그러한 노이즈는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답답한 상황이겠지만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전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이 최근 몇 달간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더니 이번에는 한전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겉토양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 한전기술 열심히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당연히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마침 AI, 반도체, 전기차 등이 성장하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원전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느끼며 새로운 시장으로 등극하고 있고, 이때 체코를 따내준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저가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SPC3리. 불과 한 달 전 음식료 관련주가 올라가며 K빵 관련주로 올랐던 SPC3리. 하지만 지금 보니 주가가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이 뭐 나쁜가?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퍼는 7 정도, 내년은 6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 또한 하이 투자는 목표가를 95,000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보니까 야, 다른 음식료는 잘 나가는데 얘는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원재료 가격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밀 가격이 그렇게 낮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SPC 삼립이 오히려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만 밀 가격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 보니까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PC 삼립이 올라가려면 결국 실적 시즌에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컬처 앞으로 2배 성장 예상. 틱톡에서 2030에서는 K컬처 글로벌 시장 규모가 19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현 시장 규모는 약 105조 원으로 2배 성장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비교해 볼 거는 또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랑 비교하자면은 아직까지는 K컬처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격차가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래퍼 카디비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은 4천만 뷰를 기록했고, 그리고 틱톡에 따르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틱톡숍에서 한국 음식, 그 다음에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SNS의 영향으로 K컬처가 알려지고 관심이 증가하며 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의 삼양식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입니다. 오늘은 뭐 트럼프의 날이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피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극적이었다 보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사실상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었다면 어떤 주식이 오를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올랐나? 일단 방산주 올랐고요. 그리고 또 코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인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원자력, 우크라 채권 이쪽 관련주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게다가 대북주, 그때 트럼프랑 이제 김정은이랑 으쌰으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북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가 더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가상화폐 관련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넘어간다면은 가상화폐 관련주가 또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쪽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계속 말하던 건 역시 전기차 보조금을 날려버리겠다 였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열심히 친트럼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뷰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전기차 판매는 이미 역상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하이브리드의 성장이 밀려 전기차가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반전시키는 거는 시간 아니면 정부의 역할밖에 없는데,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부가 그 키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자, 다만 모든 게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친환경이 될 것 같던 시기도 한 1년만 지나니까 친환경 관련주 다 박살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나올 때쯤 ESG라는 단어도 전 세계를 관통할 것 같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무도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 있죠? 분명 1년, 2년 지나면은 야, 도대체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나?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180도 세상이 바뀌는 그러한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수도권인가? 최근 집값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뭔 소린가?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 나타날 정도라고 합니다. 뜨겁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국 집값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아, 부동산이 전부 다 괜찮구나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이겁니다. 수도권의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 지방은 오히려 소폭 하락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놓으니까 상승 전환할 정도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조금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고민을 몇 번 해봐도 이제 지방과 서울은 이제부터는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 모를까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무한정 상승하긴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이제 살고 싶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노른자 땅, 여기는 당연히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이제 광역시 안에 들어있는 노른자 지역, 그런 곳들을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의 부분으로서는 이제 앞으로는 집이 투자 자산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사는 곳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실제로 지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은 꿈도 꾸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다음입니다. LIG 넥스원 오늘 14%나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LIG 넥스원의 유도로켓 B02 미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쏴서 6발 모두 표적 명중을 했다고 합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미국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여기서 100점 만점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수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 급등했다고 하네요. 마침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러한 호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결혼식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저도 언젠가 희릭과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작은 결혼식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서도 결혼한 커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 입으로 말하는 게 딱 이거예요. 비싸다. 몇백씩 그냥 순풍순풍 사라진다. 드레스 하나, 뭐 사진 하나, 뭐 이런 것들 하나씩 고르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그냥 늘어난다. 이러한 결혼 비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몇 년 사이에 결혼 비용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평균 집값이나 뭐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2.3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년이 되니까 2.6억이 되었고 23년엔 3억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분명 올해는 더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바가지 논란까지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결혼식에 대한 바가지 민원, 이런 민원도 작년 대비 30%나 증가하는 등 사람들이 확실히 이것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작년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폐업한 이유가 뭔가? 사업 부진이 48만 명으로 2분의 1 확률로 사업 부진에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폐업 행렬은 올해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도 있다 보니까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 매출 회복이 어려워 계속적으로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당분간 보인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기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그렇다면 삼계탕이 얼마일까요? 자, 밖에서 사 먹기 조금 부담스러운 삼계탕. 이거 우리 집에서 해 먹으면 이렇게 싼데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식업계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 거의 점심값 2끼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먹기가 좀 힘든 가격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집에서 해 먹으면 얼마일까 한번 봤더니 한국 물가 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닭, 수삼, 찹쌀 등 이러한 재료를 4인분 사서 집에서 해 먹으면 1인당 8,000원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뭐 8,000원에 해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야 근데 이렇게 더운 날 그 집에서 뻘뻘 땀 흘리면서 끓이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사 먹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양증권 매물로 나왔습니다. 설립한 지 70년을 앞둔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증권사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 6년 만에 나온 매물이라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인 중소증권사인데 기업 금융과 채권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인수 후보군에는 KCGI와 우리금융 등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6G 관련 이야기가 하나 나왔네요. 삼성전자의 연구원이 ITU-R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에서 6G 표준화 기술조정그룹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조정그룹은 6G 무선 접속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6G 후보 기술 심사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차세대 통신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정할 때 이러한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29년까지 의장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6G 관련주 올해까지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좀 좋은 흐름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